안녕하세요. 12시입니다. 네. 얼굴 환하게 잘 나오네. 네, 어서 오세요. 예쁜 케이크 나타났어요. 네, 선생님들이 노래도 불러줬어요. 네. 네. 제가 이거 30년 스승의 날 하면서 이렇게 초라한 날 없었다고 말했더니, 네, 오늘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봐볼래요? 나 어제 편지도 받았다요? 봐봐요. 봐봐요. 편지도 받았다요. 그쵸?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장문의 편지. 요즘 시간에 이렇게 편지 받고 부럽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훈육 강의 하는 거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훈육 강의 하면서 엄마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이들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정도 하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요.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진짜 스트롱 마마가 오늘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진정한 기버인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버라는 책을 저도 몇 번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그 친구 통해서 진정한 기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정말 내가 엄마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이 일을 누굴 위해서 하고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서 이거 라이브 방송 하는 거가 참 내가 뜻깊은 일이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 시작하면서 마음이 새롭고 너무 고맙고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기특하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엄마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들려드리면 좋겠어요. 훈육 강의 하면서 제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제도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처럼 아이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뭐 구태여 그 아이를 내가 잘해준다는 이름으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오냐 오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아이한테 손이 될 시간, 발이 될 시간, 발이 필요한 걸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 손이 운동해야 되는 시간을 부모가 다 대신해줘 버려서 결국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엄마들이 조금만 내가 해주고 싶지만 조금만 참는다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이들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고, 라이브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함께 또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내 아이가 개월수에 따라서 제 강의의 특징이 개월수별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좋은 교육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내 아이가 15개월일 때, 20개월일 때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월수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라이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가 몇 개월인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볼게요. 네.
네, 22개월 남자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놀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데요. 18개월에서 24개월이 인생에 있어서 6개월 뇌의 황금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유아교육과 이런 데 보면 뇌의 황금기 시간을 요 개월수로 지정하고 있는데 시냅스 연결도 굉장히 많이 되고 폭풍처럼 이 시기 때 흡입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흡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시간을 우리가 18개월에서 24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들어가 계신다 그죠? 그래서 달력에 표시하셔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X 표시 치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엄마가 좀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기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사물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물인지는 뭐냐? 사물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핸드폰이야? 이게 케이크야? 이건 마이쮸야. 이건 화분이야. 이런 것처럼 이름표, 모든 물건에는 이름표가 있잖아요. 그 이름표를 알아야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단어를 말할 수 있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정말로 엄마가 이거는 사탕이야. 이거는 귀야. 이거는 코야. 이건 손이야. 이건 손가락이야. 있죠? 요거 손톱이야. 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많이 알려주는 사물인지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물인지 중에서 우리가 코끼리, 기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한테 사물인지를 해야 돼서 우리가 동물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가 코끼리를 보고 기린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요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200m가 엄청난 큰 운동장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리워서 옛날에 그 초등학교에 그 학교를 가보면요 운동장이 요만해요. 이렇게 작았나? 그 운동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왜 작다고 느끼냐면 나이가 들어서 눈의 시야가 넓어져요. 근데 우리 아기들은요 시야가 좁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분이 보이고 전체는 나중에 보여요. 그래 어른들은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보지만 아이들은 부분을 보이고 전체가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 영유아 시기 때는 코끼리 코만 갖다 놓고 이건 뭘까 하면 코, 돼지 이렇게 이제 코끼리 이렇게 해놓고 길다란 건 뭐야? 코끼리 이렇게 해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맞추는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동물원에 가잖아요. 시야가 좁아서요. 사실은 그 커다란 코끼리가 보이질 않아요. 기린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코끼리하고 기린을 동물원 데리고 와서 못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사물인지라고 이렇게 작은 거 안에 이 물체를 축약해서 넣어 놓는 이런 그림. 입체적으로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정밀 묘사로 그렸잖아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림자 없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정밀 묘사로 되어 있는 이런 플래시 카드를 이용해서 사물인지를 많이 해줘야 돼요. 항상 동물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상 동물에 가도 큰 동물들은 못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식 때 우리 학교 앞에 보면 항상 뿅아리 팔고 강아지, 토끼 조그만 거 팔잖아요. 작은 물체는 시야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은 작은 물체를 좋아하고요. 코끼리처럼 커다랗고 기린처럼 끼다랗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시야가 딱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게 되죠. 그래서 토끼나 뿅아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 사물인지 할 때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작은 동물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아이들은 작은 동물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개월 이 시기 때는 뇌의 황금기에 들어가는 6개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물인지를 충분히 해주신다면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고, 사물인지가 잘 돼 있는 아이는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게 있어야 말하죠. 이게 사탕인지 그죠? 지우개인지 연필인지 알아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칭찬할 때 잘했어, 우와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엄마 깜짝 놀랐어. 대단하다 하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아이들은요, 이 단어, 용어 선택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을 때, 저희 상담실이 2층이었는데, 아이들이 2층에 올라서 막 떠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내려가. 여기는 엄마랑 이야기하는 곳이야. 내려가. 그러면 안 내려가요. 근데 아이들한테요, 자, 이제 내려가자. 출동!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두두두두두 내려가요. 이 단어 하나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급 어휘를 못 써서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상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매일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제 말투가 이게 보기엔 아주 시크하고 청담동 그죠? 그런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좀 세련되고.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허당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제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린 애기들처럼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말, 제가 하는 말들을 조금 녹음하셔서요. 집에서 아이한테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9개월 아가입니다. 물건 소유욕이 심하게 있어 기관에서 누가 물건만을 만지면 때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두 돌쯤부터 때리는 건 사라졌는데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누가 자기 물건을 만지면 특히 놀이터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누가 타면 달려가서 싫어! 때릴 거야! 저리 가! 라고 큰 소리 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엄청 힘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고 세상이 다 내 멋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싫어! 때릴 거야! 저리 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또 누구를 때려도 받고 두 돌쯤 그죠? 요런 그 시간을 보내는 게 29개월 되면은 그런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먼저 이게 놀이터라는 건 공동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게 조금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누구, 엄마 거, 내 거, 아빠 거가 구분이 되는 연습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거절을 당했을 때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거절을 당하면 나를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마 화장품을 만졌어요. 그러면 엄마 거야, 안 돼, 만지면 안 돼라는 말을 평소 때도 해주셨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는 다 허용해요. 이것도 만지면 이거 만지고 싶었어? 아이가 또 저것 만지면 저것 만지고 싶었어 하고 이렇게 꺼내주고 다 수용을 해요. 왜? 특별히 나한테 아이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 또 특별히 그게 없어도 그죠? 괜찮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다 허용을 했는데 바깥에 내어놓으면 세상이 모두 그 아이 위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절을 당했을 때 더 많은 상실감과 더 많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 때 안 돼, 아니야 이런 말을 그냥 아낌없이 하세요. 제가 저번 강의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대신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우리 아이가 자꾸 안 돼라고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쓰시면 되죠. 평소 때. 그래서 좋아 만져도 돼. 괜찮아. 이것 쯤은 괜찮아. 이런 말들을 충분히 하고요. 그 중에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해줘야 아이가 분노도 덜하고 상실감도 덜할 텐데 다 집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밖에 나가서 지금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타인이 내 것을 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고 그거는 공공기관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9개월 아직 한참 많이 배워야 됩니다. 36개월까지는 엄마가 충분히 가르쳐 줘야 되는 시간이고요. 37개월부터는 사회성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충분히 가르쳐서 내 아이가
정말 밖에 나가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36개월을 정말 엄마가 조금 잘 키워주신다면 37개월에 사회성도 좋고 친구들하고 잘 나누고 그죠? 또 공동의 물건을 서로 양보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조금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내 거, 네 거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 거, 네 거 이거 잘 구분 못한 아이들은요. 수학을 잘 못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감정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서 막 분노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괜찮아 진정해 괜찮아 진정해 라고 말해도 아이들이 더 분노해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는데 엄마가 진정해라고 화 안 내고 그냥 평소 때 같이 대화를 하시면 내가 지금 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나 싶어서 더 화를 내요. 그럴 때 아이한테 그 감정을 그죠? 어느 정도 감정인지를 캐치한다든지 아이 스스로도 지금 내가 화가 났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면 숫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니면 작다 크다 지금 많이 화가 났어? 조금 화가 났어. 이런 구분이 되어줘야 나중에 그 아이도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이런 거, 내 거, 네 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양의 개념도 수의 개념도 익히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가 아니야, 내 거야, 네 거야. 이건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만지자. 아니면 너 한 번 만지고 나도 한 번 만지자. 우리 순서를 기다려 볼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수학적인 개념의 기본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 수학적인 기본 개념이 생겨서 1, 2, 3, 4, 5까지만 아이가 안다면 지금 네가 화가 났어. 1만큼 화났어? 2만큼 화났어? 3만큼 화났어? 4만큼 화났어? 5만큼 화났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아이 스스로도 잘 몰라요. 오! 이렇게 말할지라도 실제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측정을 하는 도구를 숫자를 줬잖아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5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2인 것 같아 라고 수정도 하고요. 내 감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측정하려고도 노력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머니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9개월 지금이라도 내 거, 네 거 우리 조금 기다려볼까? 같이 만질까? 너 한 번,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그 다음에 너 한 번, 내가 한 번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이랑 생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 요즘에 정말 진정한 기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26개월 여자 쌍둥이 가정보육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조금 더 큰데 화나면 둘째 눈을 찌르면서 화내요.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그 이란성 쌍둥이든 일란성 쌍둥이든 아이들이 같이 한 집에 있으면은요, 예, 꼭 이렇게 서열이 나눠지고요. 보통 쌍둥이들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보통 조금 더 성장이 빠른 아이와 조금 성장이 늦은 아이, 뭐 1분 차이, 뭐 30초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둘 중에 쌍둥이라 할지라도 힘이 센 누군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36개월까지는요 아직 본능적으로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자한테 약자가 눈치를 보고 강자 말을 듣게 되고 하는 이런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6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꼭 그렇게 힘 자랑을 한다든지 또 상대를 위협을 한다든지 또 내가 힘이 세니까 민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내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만약에 큰아이가 작은아이 눈을 찌렸으면 당연히 큰아이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잘못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혼낸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26개월짜리 아이는 쟤 때문에 내가 혼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죠? 너 때문에 내가. 그러면 엄마가 없을 때는요 걔 눈을 더 찔러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누구의 눈을 찌른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누구를 문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혼이 나야 될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차적으로요. 내가 이 아이를 입을 있잖아요. 입을 통해서 아이를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요. 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물면 안 되지. 어디 동생을 물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36개월이 지나서요. 37개월은 그렇게 말로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26개월 정도 된 아이한테는 말로 물면 안 되지. 너 이렇게 물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말로 하지만 그 말은 나한테 아무 가해가 없어요. 내 물건을 뺏기지도 않았고 엄마가 나를 대신 또 일부러 물어주지도 않았고 나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엄마가 화내다가 물면 안 되지. 물면 어떡해? 라고 했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느끼냐? 내가 불편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혼이 났다고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러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혼낸다든지 눈을 찌른다든지 깨물었다든지 이러면 너가 그렇게 하면 우리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네가 얘를 가한다든지 너가 얘를 이렇게 피해를 입힌다면 너는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아이하고 보여주는 거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엄마가 화도 내는 표정도 지으시고 행동의 자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하셔야 돼요. 아이를 들고 다른 공간에 갖다 놓는다든지 우리가 의자 같은 데다 아니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동생을 눈을 찌르면 안 돼. 우리랑 놀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아이를 들어서 다른 공간으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의자에 갖다 놓는다든지 다른 공간에 갖다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거야? 운다든지 아니야 라든지 의자에 앉지 않을 거야 라고 하든지 뭔가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아니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아니 못 놀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눈 찌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눈 찌르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에 또 눈을 찌르더라도 한 번만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24개월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훈육을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24개월이 지나서 25개월부터는 알고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지만 이해력이 풍부하진 않아요. 그게 행동도 보여주면서 엄마가 혼도 내면서 공간 이동도 시키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빨리 효과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26개월 정도 되니까 그 공간에 잘못을 했을 때는 여기 의자에 앉는다든지 잘못을 했을 때는 이곳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이 행동을 했을 때는 엄마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아이한테 주의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또 그렇게 해요. 그럼 엄마는요 어김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라고 딱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그 아이를 그쪽에다가 분리를 해 놓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이 아이가 그 아이 동생을 눈을 찌를 때 내가 행동이 어떻게 됐어? 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줄어들기에는 아직까지 26개월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걸 반드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면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볼게요. 네, 48개월 여아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렵거나 못할 것 같으면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하겠다고 하며 안 하려고 해요. 그림도 자기가 그리면 엉망이라고 말하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48개월 여자애 같으면 이미 자기 생각을 말을 하고요. 좋다 싫다도 다 알아요. 엄마가 시킨다고 하고 안 시킨다고 안 하고 이거는요. 이미 48개월 정도 되면 변명하고 투덜대고 하기 싫고 안 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이 아이한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좋아진 동기부여를 우리가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하고 짧은 약속을 했을 때 짧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미션을 조금 기다리지 못한 아이한테 길게 하라고 한다. 기다리지 못한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걸 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성취 호르몬이 잘 안 나올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8개월 아이한테 자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그 목표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요 엄마가 이거 빨리 하고 나와. 엄마 밖에서 기다릴게. 빨리 하고 나와야 돼. 그리고 엄마하고 어디 가자라든지 아니면 엄마랑 이거 먹자라든지 너가 빨리 하고 나와 라는 단어를 다 하고 와 라고 하면요 다 한다는 게 그 다음을 어떻게 하는지 다 한다는 게 이미 벌써 힘들어요 아이들은. 왜냐면 이런 상태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너가 이거 하고 오면 엄마도 이거 하고 있을게. 우리 이거 다 하고 만나자. 어때? 좋지. 그러니까 빨리 하고 나와. 그리고 우리 뭐 어디 가자. 아니면 빨리 하고 나와. 이거 먹을게.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준비할 테니까 너 이거 빨리 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이하고 뭔가 미션을 정하고 미션을 성공하고 미션을 정하고 미션을 성공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걸 한 권의 책을 주고 이거 다 읽고 나와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보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만 읽고 나와. 여기까지만 쓰고 나와. 빨리 나와야 돼. 엄마 밖에서 기다릴게.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집중력은 15분에서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길게 있는 것 자체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지루함만 느낄 뿐이고요. 모든 학습의 최고점일 때, 제일 재밌을 때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학습하는 가장 기본 매뉴얼이에요. 자, 제일 재밌을 때 엄마들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잘 하기 힘든데 이거 발동 걸렸을 때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질려서 다시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조금만 더 보다는 빨리 하고 재밌을 때 끝. 여기까지. 아니 내일 하는 거야. 아니 더 할 거야. 아니 기다려봐. 내일 더 재밌을 거야. 기다려봐 라고 해서 아이하고 시간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성취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긴 거 더 오래 그것도 이제 된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천천히 많이 좀 자세하게 예전엔 제가 이게 라이브 할 때 엄마들이 많이 들어와서 막 질문하시니까 이 1시간 안에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그 2번 하면서 엄마들이 궁금하신 게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조금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서 들려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먼저 올린 분들 위주로 지금 제가 한 개씩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못한 게 있으면 제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늦게 제가 새벽에도 DM으로 오는 육아 상담들 해드리고 있어서 막 띵동띵동 소리 나게만 안 하신다면 제가 늦게라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알아보니 방과 후 끝나고 복도에 아무도 없어서 무서워서 복도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입학한 지 한 달 지났는데 무서운 게 맞을까요? 예. 무서워서 빨리 뛰어서 집에 가고 싶은 아이들도 많을 텐데 무섭다고 복도에 가만히 서 있다라는 건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모든 문제에는 판단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까? 자, 예를 들어 보면 엄마가 아침에는 해가 쨍쨍했는데 너가 집에 올 때쯤 되니까 비가 왔어. 근데 너가 우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나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엄마 올 때까지 하는 애가 있고 비가 오니까 친구한테 우산을 같이 쓰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비가 오는데 나 어떡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에 나는 우산도 안 쓰고 침입구도 안 쓰고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비를 맞고 올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게 이 아이의 선택입니다. 무서워서 학교 복도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건 정말 작은 일부일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한테서는 매 순간 답답한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떻게 아이한테 가리키라고 하냐면 만약에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너는 어떡할 거야? 어떤 낯선 아저씨가 과자 사준다고 하면 너는 어떡할 거야? 그 아저씨 따라갈 거야? 아니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따라가지 말랬어요 라고 할 거야? 아니면 따라가서 과자를 얻어먹을 거야? 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엄마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그 아이하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내가 지금 닥친 일도 오늘 하루도 아이들하고 찌지고 뽑고 싸운다고 정신없이 보내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저런 것도 못할까? 저것도 못해? 이래요. 근데 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나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똑똑해봤자예요. 응? 우리의 전교 1등 해봤자 다 그 나이에 생각하는 수준인 거지 그 아이들이 현명함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 제주도 국제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한테 2달간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 제가 강의 때 늘 하잖아요. 똑똑해봤자요. 응? 집까지 게 똑똑해봤자요. 아직 어려요. 아직 애기예요. 이런 거는 알겠지. 설마 이런 것까지 모르려고? 설마 이런 것까지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요 다 나이값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냥 또 모르고도 그냥 살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자기가 뭐가 모르는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살까지는 제가 엄마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진짜 지도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0살이 지나면 가르쳐줘도 사춘기가 돼서 안 들어요. 엄마가 하는 말 안 들어요. 응?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진짜 무서워서 복도에 서 있다 이런 것보다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면 좋고요. 저희 교재 중에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능개발 활동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활동지를 좀 구입을 하셔서 집에서 한 달 동안이 아니고요. 2주 정도에 하루에 50장씩 2주 정도 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엄마가 만약에도 하시면서 활동지 하루에 50장씩 2주 정도 하면 엄청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물으시면 DM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55개월 여자입니다. 바쁜 아침 타이머 맞추고 등원 준비를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충분한 시간을 안 일어난다는 건가요?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어머니 여기 제가 아이디 보니까 자주 들어오시는 분 같은데 그 밑에다가 다시 조금만 적어 주시겠어요? 네, 예, 그쵸, 거기 있네요. 오케이.
네, 타임으로 맞추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그 시간까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울어버려요. 일단 해보고 얘기하자고 자꾸 재촉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개월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시키는 것도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힘들게 일어날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근육이 떨어지는 아이들, 예, 이 시간에 잘 못 일어나고요. 수학적인 것들을 잘 부족한 아이들은 아침에 못 일어나요. 시간 개념이 부족한 애들은요. 내가 이 감정이 있잖아요. 화가 나는데 얼만큼 화가 났는지를 잘 측정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을 잘 못한다든지 내가 빨리라는데 이 빨리라는 단어의 척도가 없잖아요.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 집에 가자 그러면 조금밖에 안 놀았어 이래. 근데 엄마는 2시간을 놀았어. 그럼 엄마는 많이 놀았잖아. 그게 엄마의 시간과 아이의 시간이 다르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매일 싸우겠어요. 이런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애들. 언어는 빠르지만 수학적인 사고가 덜 돼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시간 안에 뭔가를 해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대근육이 떨어지더라도 수학적인 게 잘 돼 있는 애들은 되게 빨리 바짝 일어나요. 그 시간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고 놀자 그러면 그 아이는 빨리 하고 놀아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수학적인 개념이 없는 애들은요. 말로 다 해요. 아니야, 조금 이따 할 거야. 이거 먹고 할 거야. 엄마 내일 할 거야. 엄마가 도와주면 너무 행복하겠어.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안 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한테 재촉하게 된다는 건 아이하고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럴 때는 이 아이가 수학적인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수학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아침 시간을 충분히 훨씬 더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해보세요. 자, 또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14개월 남자아기인데 가끔 너무 좋으면 물기도 하고 가끔은 에잉 인가 하면서 손찌검이라고 해야 하나 손으로 때려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14개월이든 12개월이든 8개월 이후가 되면은요 우리가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먼저 탁 잡으셔야 돼요. 맞고 이놈 하지 마시고 아이가 탁 하려고 할 그 눈치가 있잖아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손을 딱 때리려고 할 때 탁 잡고 이놈 먼저 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말로 이놈 하잖아요. 때려버려요. 그냥 14개월 정도 되면.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에서 하고 나서 그 아이한테 훈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는 행동을 할 때쯤 탁 잡는다. 자, 물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확 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입을 탁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막는 연습을 타이밍을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문다든지 손을 때린다든지 하는 아이들의 문제 원인은 뭐냐면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올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옹알이를 엄청 해내든지 아다다다다다다다 말은 못해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베이비 사인. 베이비 사인이 많으면 이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리 와 앉아 주세요 사랑해 그죠? 이런 표현 눈 어딨어 눈 코 어딨어 말은 못해도 하는 내가 뭔가를 들었을 때 뭔가를 사인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되어도 무는 행동이라든지 손을 때리는 행동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알아는 듣는데 표현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먹는 것. 태어나서 쪽쪽쪽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쪽쪽쪽을 배우기 때문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손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말하고 싶어 엄마 나 빨리 말하고 싶어 라고 엄마한테 외침을 주는 거니까 잘 알아채르시고 이 아이가 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볼게요. 네. 네네네. 5살 딸아이가 유치원 등원 때 딸에게 말을 세게 해서
그 아이 때문에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서 그 친구 옆에 있지 말고 다른 친구 옆에 앉으라고 계속 말해도 그 친구 옆에 또 앉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왜 엄마 말을 안 들을까요? 이제 생각, 눈, 코, 손, 입, 발 이게 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머리로는 앉지 않으려고 했지만 몸은 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5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뛰고 싶지 않은데 내 다리가 뛰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요.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지. 그럼 아이들이요.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하고 손하고 협응 능력,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내가 뛰고 싶을 때 뛰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머리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자 이런 경우에 주 원인이 뭘까? 내 영상물이에요. 왜?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리를 굴리게 해요. 눈으로 시각적인 자극을 줘서요. 뇌에다가 계속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영상물 보면서 아이들이 말을 막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멍하니 머리 회전을 많이 시켜놓고 생각을 많이 굴려놓으면 몸하고 손이 거기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봤던 아이들은 밖에 나오면 생각 따로, 그죠? 몸 따로, 생각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물을 보고 있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영상물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영상물을 1시간 봤다고 치면은요. 1시간 동안 몸을 써야 돼요. 그래야 영상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오면은요. 20분 네가 영상 봤으면 2배 40분 런닝머신 뛰어 라고 하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온 거 날려버려. 영상물 들어온 거 날려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5세 딸이 그렇다고 하면 저처럼 2배는 아닐지라도 그죠? 같은 시간 30분을 봤다 그러면 30분 동안 런닝머신을 뛴다든지 30분 동안 운동을 시켜서 영상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아이한테 준다면 중독에 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엄마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시 카드는요. 43개월 정도에 이미 늦은 건가요? 어머니, 플래시 카드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냥 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로. 왜? 뇌에 기억의 방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이미지가 눈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뇌로 딱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요. 예, 느낌으로 딱 남아요. 우리가 눈으로 찍은 거. 자, 상대가 말은 안 했어요. 화를 안 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죠. 그럼 눈으로 봤죠. 그걸 어떻게 해요? 눈으로 받는 게 뇌 속에 딱 들어가면서 저 사람 화났어 라는 감정을 그죠? 딱 읽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어떻게 화나는 감정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가 굉장히 좋은 걸 봐야 되고 그죠? 즐거운 걸 봐야 되고 해피한 걸 봐야 되고 좋은 것만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 좋은 거 보고 좋은 말 듣고 그죠? 좋은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임신했을 때만 하고 태어나면 더 중요한데 왜 그건 안 하세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억의 방을 만들고 이미지, 뇌에 찍어내는 능력이 플래시카드만한 게 없어요. 굉장히 빨리 습득하는 최고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외워야 될 때는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돌리면서 외우시면 훨씬 좋고요. 우리가 대학생이 됐을 때, 아니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다 낱말장 만들어서 낱말장으로 넘기잖아요. 그게 다 플래시한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43개월 늦지 않았어요.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24개월 때부터 했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시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43개월도 늦은 건 아닙니다. 네. 또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요즘 MZ세대들한테 맞춰가지고 제가 정장만 계속 맞춰 입었잖아요. 저는 뭐 명품이나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런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강의를 하던 사람이라서 항상 옷을 맞춰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늘 옷을 빨주노초 파단보 그렇게 맞춰서 입었는데 요즘 제가 SNS하고 엄마들하고 또 소통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꼰대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그냥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엄마들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솔직히. 하지만 이 겉모습이라도 그들하고 비슷해야 저 사람이 그래도 젊어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저 사람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지. 뭐 50대 아줌마처럼 그죠? 꼰대같이 옷 입고 나타나서 나는 젊은 MZ세대들하고 소통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건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젊어 보이고 힙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면 더 좋은데 상반신밖에 못 보여줘갖고 좀 아쉽네. 다음에 우리 만나는 시간 가지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세련됐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 말투를 성대묘사를 연습하시면 되게 좋아요. 어쨌거나 제가 30년 동안 아이들 옆에 있었잖아요. 그들하고 소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투가 억양이라든지 이 말투가 잘 먹혀요. 연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석으로 엄마들이 그런 단어들을 조금 사용해 보시면 애들이 말 잘 듣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약간 뭐 병폐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지만 어른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아이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데 어른들은 자기를 애기 취급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또 볼게요. 네, 36개월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 반아이들이 거의 11월, 12월 생이에요. 집에서는 변기에 싸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기저귀를 꼭 차고 있고 선생님이 팬티 입자고 해도 기저귀 찰래라고 하고 팬티 입으면 쉬해버리고 쉬해버리고 거봐 내가 기저귀 한댔잖아 라고 선생님한테 말한대요. 기저귀 어떻게 해야 밖에서도 뗄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하는데 밖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기저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기저귀를 하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떼도 거기 가서 집에서는 뗄 때도 있고 안 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팬티를 입혔는데 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자식 키우는 마음에 왜 실수했어 라고 해서 기저귀 떼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팬티 입었는데 그냥 쉬를 했다 그러면 뭐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그죠? 닦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기저귀를 채우는 걸 더 편안하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선생님이 기저귀 차는 걸 좋아하더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 아이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한테 했던 것들을 보고 이 아이가 선생님은 기저귀를 차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미 처음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기저귀를 하고 집에 오면 팬티를 입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가 팬티 입어, 팬티 입는 게 형님이야, 형님들은 팬티 입는 거야, 엄마는 팬티 입는 아이를 좋아해 라고 해서 엄마한테 이 아이가 잘 맞춰준 거고요. 거기서는 선생님이 엄마 대신 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는 기저귀를 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한다고 느꼈던 거죠. 이게 이 선생님이 아니고 그 전에 선생님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가 팬티 입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팬티 입어서 쉬했더니 다른 아이를 혼내는 모습을 봤다든지 그걸 싫어했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인상을 썼다든지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인상을 썼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이 아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팬티를 아예 못하는 것 같으면 걱정을 하셔도 집에서는 팬티를 입고
밖에 나가서는 기저귀를 하는 건 제가 이제 긴 차를 있잖아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담 올 때 아이를 기저귀를 채워와요. 그래서 제가 애가 다 컸는데 왜 기저귀를 채워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네, 기저귀를 뗐는데요. 장거리로 오다 보니까 중간에 쉬할까봐 오늘은 기저귀를 채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장거리를 왔을 때 아니면 차를 타러서 이동할 땐 또 기저귀를 채우고 또 집에 있을 때는 팬티를 입히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혼돈을 주지 않았을까. 그건 어른들의 편리에 의해서 이 아이한테 혼돈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른들이, 이 아이 옆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팬티 입는 게 멋진 거야. 나는 팬티 입는 아이를 좋아해. 이제 우리 팬티 입는 시간이야. 엄마도 팬티 입고 아빠도 팬티 입고 너도 팬티 입고 우리 3명 다 팬티 입었다. 그치?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팬티를 선호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팬티 입는 건 멋진 거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게요. 너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자, 5월에 쇄돌이 된 아기고요. 영유아 검진과 벨리 검사에서 언어 인지 사회성에서 지원 권고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32개월부터 기관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언어의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이번 달부터 말도 따라 하려고 하고 확실히 예전과 다른 긍정적인 행동들을 보여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이 맞춤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직장 다니는 거 아니면 어머니 지연이잖아요. 그죠? 지연이면 집에 데리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돌아이예요. 그죠? 36개월입니다. 36개월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기관에 가서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이 시기 때 이 아이가 말을 이제부터 하는 것도 이미 벌써 늦었어요. 그죠? 그러면 친구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늦은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늦은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들이 늦은 아이에 대한 행동, 사회성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는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먼저 배우는 사회성을 봐요.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를 이 아이가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좋아지게 되더라도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가 조금 집에서 강도 있는 훈련을 하셔서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게 해서 정말 처음부터 좋은 사회성을 가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인지도 늦다. 인지는요, 어린이집에 가서 인지를 배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는 어린이집에 가서 다른 아이들 언어를 들었어. 많이 들으니까 말이 많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유아들은 유아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파장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 소리는 귀에 딱 직진해서 팍팍 들어가요. 근데 어른들은 변성기가 지났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저음으로 말을 하면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죠? 조금 높은 솔톤으로 말해요. 이리 와, 하지마, 아니야, 이런 말들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말은 좀 빨라질지 모르지만 단체 생활에서 인지 발달, 곁눈질하면서 눈치로 배우는 인지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고요. 사회적인 부분은요, 그 아이가 느린 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아이를 배려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또래 아이들도 36개월이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한테 부딪히게 한다든지 힘들게 했다든지 나한테 함부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아이가 아이들은 위험해, 어른들은 나한테 친절한데 아이들은 위험한 존재야, 이렇게 먼저 인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조금 더 아이가 이렇게 어린이집 가서 좋아졌다 그러면 엄마랑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져요. 정말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셔서 한두 달 바짝 키워서 어린이집에 보내진다면 훨씬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너무 걱정이 된다, 새돌인데 나는 이 아이를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빨리 좋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그것만 연구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실 한번 오세요. 한번 와서 정확하게 저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서 집에서 연습해서 좀 좋아지게, 조금 빨리 좋아지게 하세요.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좋아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굉장히 더디게 좋아져요. 근데 엄마들은 지금 좋아졌으니까 나이가 들면 더 좋아지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어릴 때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가르쳐주면 흡수가 잘 되고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좋아졌던 아이들도 만약에 환경이 바뀐다, 엄마 가정 불화가 있었다, 아이한테 폭행을 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면 좋았던 아이들도 빨리 나빠지는 게 이 영유아 때, 특히나 36개월 전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36개월 전후로 이 아이가 그렇다면 빨리 고쳐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실 방문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6살 둘째 3살한테 혼날 일을 시켜요. 낙서 같은 거요.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요? 6살 아이가 동생을 나쁜 짓을 먼저 시키죠. 엄마가 너희들 둘 다 나오기만 해봐, 혼내줄 거야 했는데, 자기는 나가면 혼날까봐 동생 먼저 문 열어갖고 싹 밀고 이렇게 내보내는 애들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근데 6살 아이가 3살 동생을 장난감 하듯이 아니면 자기가 혼날 일을 일부러 그렇게 시킬 때는 뭔가 재미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둘 거야 했어요.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해보는 건데, 저는 의외로 가만히 너희가 들어가 있어, 엄마 나오면 혼내줄 줄 알아 해서 그냥 둘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동생을 살짝 내보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막 이렇게 궁금해 한다면 머리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굳이 이런 걸로 이게 훈육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아지게 하고 싶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이 장면에 혼을 내는 것보다 6살 친구가 좀 더 성숙해져서 3살 동생을 잘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 6살 친구가 정서적인 부분, 사고하는 부분이 조금 더 커지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3살 동생한테 나쁜 짓 안 시키고 3살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6살 친구가 조금 더 성숙하면 좋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글을 읽는 아이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성숙도가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6살 아이가 요 시기 때 엄마의 잔소리로 좋아지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6살 정도 되면 스스로 책을 읽고 책 속에서 깨달음이 많으면 아이가 훨씬 더 성숙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책을 좀 많이 읽어주는 거 말고요, 읽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네. 22개월 남자아이인데 짜증나거나 기분이 업 되거나 하면 힘이 세져서 엄마 아빠를 때리거나 꼬집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개월인데 힘이 세졌든 막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누구를 때리는 건 무조건 딱 잡으셔야 돼요. 이게 맞고 혼내는 건 바보예요. 엄마가 딱 때릴 것 같으면 손을 탁 잡고 안 돼! 이렇게 먼저 하세요. 먼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일단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이가 흥분할 때 딱 주의력 있게 딱 준비했다가 이 아이가 그런 행동 보일 때 딱 잡아서 안 돼! 때리는 건 안 돼! 라고 해서 꼭 잡으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안 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36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들을 느낌, 오감을 자극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그다음에 소리, 안 돼! 이렇게. 인상은 어떻게 안 돼! 해야 되죠. 웃으면서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훈육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인상도 쓰고, 그죠?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톤이 달라야죠. 평소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잡기도 해야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라고 탁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때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고쳐져야 기간에 어린이집 가서도 남을 안 때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애가 때려서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꼬집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정도지만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해서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간에 가서 다른 아이들한테도 공격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고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아래 쭉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00명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하는데 지금 한 50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네, 성취 호르몬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모든 것들은 작게 목표를 세우고요. 작게 성공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큰 성공도 해요. 작은 성공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큰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요. 해보고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좀 해보고 또 해보고요. 이러면서 점점 해보고요.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없을 것 같은 걸 했을 때 도파민이 나와요. 밥 먹어 했는데 먹었어요. 도파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밥을 못 먹었을 때, 먹게 되었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하다가, 그죠? 성취 호르몬이 나왔어요. 나오다가 도파민을 생성시키고 싶을 때 조금 더 큰 목표를 세우고요. 그거를 힘들고 어렵게 성공을 해요. 그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했을 때 도파민, 우리가 중독이라는 걸 걸린다는 건 도파민의 중독이거든요. 그러면 그 도파민의 중독은요. 뭐예요? 게임 같은 거 할 때요. 100 돌파! 150 돌파! 빵빠방!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올 때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요. 소리가 요란하고요. 막 터트릴 때 빠방! 하고 터트리고요. 춤도 막 추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막. 그게 어떻게 도파민이 팍팍 올라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못했는 걸 엄청 힘들게 해서 짠 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그 게임에서 나오는 그 인어공주처럼 빠바방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춤춰주고 막 이래야 애들이 도파민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기분 좋은 칭찬은 업돼서 오버해서 막 하시고 혼낼 때도 과감하게 혼낼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아이 키우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엄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애매모호하게 엄마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듣고 나면 더 헷갈리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헷갈리게 말 안 해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칭찬 과감하게 하시고 혼낼 때 또 과감하게 혼내시고 조금 더 좀 클리어하게 아예 키우세요. 이렇게 육아가 힘들다면 나머지 살아오는 인생들 살아가야 되는 인생 더 힘든데 어떡해요. 이 정도 육아하는 거 정도는 거뜬하게 넘어가세요. 초등교육이요 더 어려워요. 중고등 말도 안 들어요. 오죽하면 김정은이 못 쳐들어온다 하겠어요. 중2 때문에. 그죠? 그리고 김정은도 못 이기는 중2를 엄마들이 왜 이기려고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번에 진짜 초등 강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한번 또 가볼게요. 자, 7살 여아입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수줍음도 많고요. 단짝 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유치원에서 단짝 친구가 다른 친구랑 앉겠다고 해서 혼자 앉아서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텐데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우리의 제주도 그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만날 수가 없죠. 한 달에 한 번 3박 4일 만나는 게 다니까. 근데 매일 하는 이야기는 하루에 20분 통화할 때 보면 맨날 베프야. 그놈의 베프. 아우 징그러 죽겠어. 이제 베프 이야기라고 하면은 베프 하지 마! 막 그래. 엄마들 모두 다. 왜? 얘가 얘랑 놀다가 얘가 얘랑 놀아서 얘가 얘랑 놀면은요. 운다고 몇 날 며칠을 운다고 공부를 안 해. 학교에서. 그 비싼 학교 보내놨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친구 이야기야. 응? 근데 우리 아이는 정말 다행스럽게 그런 거를 정말 잘 견디고 넘어갔는데 친구 하나가 대치동 사는 애야. 걔 이름도 기억도 아직도 나. 근데 걔가 한 살 더 나이가 많은데 자기 학년에 못 가고 밑에 학년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랑 엄청 열심히 잘 다녔어. 열심히 잘 다녔는데 그 아이는 그 위에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근데 언니가 뭐 특목고 보내려고 하다가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훨씬 더 공부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넌 거기서 공부 못하면 그 비싼 학교 다니지 말고 서울에 올라와. 이렇게 계속 매일 협박을 했던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베프 그러면서요. 친구들이 이야기를 늘 하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야 베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와서 나 오늘부터 베프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야. 통보를 한 거야. 우리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얼토당토하게 당했어. 왜? 요때 왜 초등학교 요때 막 손잡고 화장실도 가고 막 조금만 말해도 까까까까까까 대고 우고 막 이럴 때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명만 얘만 손잡고 다니다가 이미 짝짝이 베프가 다 생겨 있는 찰나였던 거야. 근데 내 아이가 손잡고 걔랑만 다녔는데 걔가 한 살이 더 많고 그 집에서 그렇게 강요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나 오늘부터 베프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뻥 찐 거야. 그 베프가 없어졌는데 이미 다른 애들은 다 베프가 생겨 있으니까 누구 하나 끼어들어서 베프를 하면 이간질 시켰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여자애들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걔는 그때부터 혼자 있는 거야. 베프 하나 있던 게 베프가 단절시켜갖고 얘는 베프도 없이 친구도 없이 얘는 또 결단을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당한 거잖아. 걔는 자기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베프를 끊으라 해서 한 거지만 우리 애는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도 없던 애거든. 근데 갑자기 친구도 사라졌어. 연락 왔어. 엄마 그래가지고 내가 베프가 없어. 근데 서울 있고 걔는 제주도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제가요 베프는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또 생기는 거고 그런 거야. 그거에 너무 많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 그 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또 지희도 혼자 있으면 심심할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네가 친구를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돼. 너한테 어울리는 친구는 누구일까? 그거부터 먼저 조금 정리해. 1번부터 10번까지 너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은지, 성격은 어떤지, 말을 어떻게 하는 친구가 좋은지,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 친구가 좋은지, 너한테 어떻게 해주는 친구가 좋은지. 죄송해요. 배터리가 없네. 우후후후후후. 그렇게 제가 리스트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네. 아쉽죠? 그 시간은 다 됐나 봐요. 그쵸? 네. 1시간 넘어갔나 봐요. 근데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한테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은지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1번부터 10번까지를 적으면서 아이가 친구에 대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맞는 친구인지 그렇게 하면서 나도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시간 그 10번을 채우면서 친구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시 한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이 이야기로 그냥 빠져버렸는데 그렇게 친구에 대한 거 어떤 친구를 너는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는 어떤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너는 어떤 친구가 좋아? 엄마는 어떤 친구가 좋더라? 이렇게 해서 엄마의 생각도 좀 말을 해주면서 아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아는 그 시간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좋고요. 누구를 좋아할 때 굳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가 좋고 그 아이 옆에 앉고 싶었겠죠.
근데 요 시기 때는 말을 잘하는 아이한테 가스라이팅을 되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이가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 않는가? 아이한테 조금 더 리더하지 않고 수동적인 아이는 아닌가? 적극적이지 못한 아이는 아닌가라고 해서 성격도 조금 더 다르게 적극적인 아이로 바꿔주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도 다 됐고 시간도 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통한다 했는데 금요일 하루만 하니까 인원을 100명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 시간에 점심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쯤 화요일이나 중간쯤 한 번 더 시간대를 달리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볼까 생각해요. 이게 아예 이걸 없앨까 생각하다가 한 번 더 조금 더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제 방송을 하루 더 다른 시간대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조금 만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니까 제가 그 시간대 요일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